자, 원의 방정식 결정하는 유형 정리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38번부터 이제 유형인데, 지난 강의에서 했던 이제 원의 방정식 결정할 때 중심과 반지름을 좀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원의 중심과 반지름 직접적으로 제시해 주지 않고 조금 우회해서 표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어디 축에 접하는, 어떤 직선에 접하는 원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내용인데, 138번 보면, 어떠한 원이 있길래 중심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라고 직접 제시해줬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이제 x축에 접해야 돼요. 이 x축에. 이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면서 x축에 접하려면 원이 모양새가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중심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고 이제 반지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바로 요만큼이 x축 접한다고 했으니 여기죠. 여기가 지금 반지름의 역할을 할 겁니다. 결국은 요 길이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길이가 바로 이 점에서 이 점 수직거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의 y좌표에서 이 점의 y좌표 뺀 값이죠. 그래서 여기의 y좌표는 0이니까 얘의 y좌표 마이너스이니까 0에서 얘가 실제로 여기 마이너스 1, 0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 길이가 얼마 나옵니까? y좌표의 차이에서 나오니까 요 2로 나온답니다. 잘못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여기 문자가 나왔을 때 이 좌표를 그대로 반지름이라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좌표의 사실은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바로 반지름이 2로 나오는,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이퀄 반지름 2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문제가 중심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였고요. y축에 접한다라고 했다고 하면은 요만큼이 지금 이런 원이 그려질 테고, 이때는 여기가 지금 반지름 역할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그래서 이때는 반지름이 1이 될 겁니다. y축에 접한다고 했다면 151번은 이제 어디에 접하냐면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라고 했네요.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그리고 3,2를 지나고요. 또 x축에 접한답니다. x축에 접하는 그런 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중심 y는 x 플러스 2라고 하는 직선은 이렇게 써지겠죠.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중심이 여기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3,2를 지나고 3,2가 한 어디 되겠습니까? 3,2가 한 이쯤 되잖아요.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여기 3,2입니다.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3,2 여기 어디쯤에 있으면서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은 이렇게 그려지나요? 많아요. 중심이 한 어디쯤에 있어야 되나? 한 중심이 3,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 이렇게 크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크게 원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중심이 y는 x 플러스 위에 있는 이런 거리 돼요. 이런 거리. 자, 특히 이 원의 위치를 좀 주목해 보면 이 원이 일반적인 3,2를 지나야 되니까 이 1,3면 영역쯤에 이제 원의 중심이 존재할 거예요. 아무튼간에 선생님 지금 나중에 더 해석을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y는 x 플러스 위에 중심이 있으니까 중심의 정보를 어느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일단은 a, 꼴로 두게 되면 a, y 좌표는 a 플러스 1이 되겠죠. 중심.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진 않았지만 x축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요게 반지름이 될 겁니다. 이거 반지름. 근데 선생님이 말했다시피 지금 원의 중심이 1,3면 3,2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1,3면에 이제 원이 존재해서 이 좌표가 그대로 반지름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 원이 4,3면의 영역에 존재하는 꼴이었다고 한다면 이 a,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2라고 이 점처럼 나왔다고 치면 이 좌표 자체가 반지름이 아닙니다. 이 좌표 자체가. 또 마찬가지로 2, 3면, 3, 4분면에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중심의 y 좌표 자체가 반지름은 아니에요. 즉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서는 물론 지금 1,3면에 있다는 게 좀 확실시 되고 있으니까 얘가 바로 반지름이 되겠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반지름은 이 y 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될 거예요. 절대값이. 그래서 중심은 a, a 플러스 1로 두고 반지름은 절대값 a 플러스 1인 그런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써질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 x-a의 제곱 더하기 y-a-1의 제곱 이퀄 절대값 a 플러스 1의 제곱. 여러분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같으니까 식상으로 봤을 때 같으니까 그냥 절대값 대신에 괄호의 제곱으로 좀 표현할게요. 예지 아직 안 써본 정도 바로 이 3,2원이 몇 컴마에서 가지고 있답니까? 3,2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죠? 3,2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이 3,2 즉 대입합시다. 3-a의 제곱 더하기 2 그럼 1-a의 제곱 되겠네요. a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정리 a의 제곱, a의 제곱, a의 제곱 넘어와서 결과적으로 a 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a, 플러스 2a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10a. 상수함 9, 1을 넘어올 테니까 9 이퀄 0이네요. 따라서 a 값은 인수분해 값 때문에 a 값이라고 a 값 9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이 원은 중심이 a 값이 1이었을 때는 x-1의 제곱, y-2의 제곱 이퀄 4라고 하는 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고 a 값이 9라고 한다면 x-9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 이퀄 100이라고 하는 그런 원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하나만 지금 표현했는데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면서 중심이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으면서 3,2를 지나고 이 x축에 접하는 원은 작게 1,2고 반지름이 4인 1,2면서 반지름이 4인 이런 작은 원 이렇게 1,2에 있으면서 이렇게 접하는 원이 있을 수도 있겠고 또는 중심이 9,10이고 반지름이 10인 크게죠 크게 이렇게 생겼을 때 x축에 접하면서 y는 x 플러스 1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얘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9,10이 되겠죠. 9,10이면서 3,1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모양새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식으로 확인해요. 처음에는 그림상으로는 하나밖에 안 보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해보니까 두 개나 나온답니다. 라는 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7번 보면 외용이 기니까 얘를 지우고 특히 X축에 접한다 또는 Y축에 접한다 하는 접한다 내용은 이 원이 몇 사분의 형태에 존재하는지를 판단해 주시는 게 좋아요. 9점 1,1과 2,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아내랍니다. 모양새상으로는 1,1과 2,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려면 모양새가 이쯤 되려나요? 이쯤 이렇게. 근데 사실은 무엇도 있냐면 요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크게 왼쪽쯤에 치우쳐진 이런 큰 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뭐 그거를 유출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은 1,1과 2,2를 지나는 원 이 형태 모양새만 하면 식으로 분명히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모르니까 A, B라고 좀 중심을 둘게요. 그럼 반지름은 무엇이 될까요? 얘가 중심이 분명히 1,1과 2,2가 어쨌거나 이 원의 위쪽, X축 위에 있으니까 중심의 이 Y좌표 B도 분명히 그러니까 양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름 반지름은 바로 이 B 자체가 반지름일 텐데, 여기에 지금 반지름일 테니까 이 Y좌표 자체가 반지름일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밑에 있다고 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가 그대로 반지름을 하진 않을 테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반지름은 B의 절대값입니다. B 절대값. 확실하게 위에다 아래다를 판단할 수 있다 또는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중심의 좌표를 그대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이퀄 절대값 b의 제곱일 테니까 어쨌거나 얘는 b의 제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a값 b값 구하라고 힌트 줬습니다. 이 원이 몇 컴마면서 1,1과 2,2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1,1 할게요. 1-a의 제곱 더하기 1-b의 제곱 이퀄 b제곱 그 다음에 2,2 2-a의 제곱 2-b의 제곱 이퀄 b제곱. 자, 정리할게요. a의 제곱 b의 제곱 자 b의 제곱 하나 넘어와서 사라지고 a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2b 상성 1 더하기 2 이퀄 0이 되네요. 자, 요거 제곱 다 정리.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 있을 텐데 b제곱 2항에서 넘어오면서 b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b 더하기 4 상성 8 이퀄 0이네요. 이렇게. 그럼 지금 얘 2차식이고 얘 2차식이야. 2차식 두 개를 연립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1차식이 존재해야 돼요. 1차식이 보여야 돼요. 근데 다행히도 이 두 개를 서로 뭐 하게 되면 바로 가감하게 되면 2차항 다 사라지면서 1차항이 생기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 빼게 되면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 이퀄 2로 나눌게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3 이퀄 0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연립할 준비가 이제 드디어 마련됐어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바로 연립할 수는 없었고 이 1차식이 찾아지면서 얘가 지금 연립이 될 한 문자 소거될 테니까 b를 b 소거할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을 위식에다 대입합시다. 자, 위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a 더하기 3 더하기 2 이퀄 0이 되겠고 정리 a의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a 값이 2하고 a 값 마이너스 2가 두 개가 나올 때 a 값이 2라고 한다면 b 값은 1이고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b 값은 5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했던 이 원의 방정식이 두 쌍이 나올 텐데 한 번은 a가 2고 b가 1일 때 x-2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1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 두 번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 이퀄 25라고 하는 이러한 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예상했다시피 그림 요거 하나 보면 이의 중심이 지금 2,1이고 반지름이 2는 이런 원이 나올 수 있겠고 중심이 마이너스 2,1이고 반지름이 5인 이렇게 크게 왼쪽이 치우쳐진 이런 원도 이 두 점을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왼쪽에도 이렇게 크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도. 다음에 173번에 보면 이제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한답니다.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위치를. 자,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1사분면에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우리가 어떤 걸 둘 수 있냐면 a, a꼴로 둘 수 있겠고요. 혹시라도 만약 2사분면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중심을 마이너스 a, a꼴로 두고서 이제 반지름 a라고 둘 수 있겠고 3사분면에 중심이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꼴로 두고 반지름 a로 둘 수 있겠고요. 4사분면에 있다고 한다면 중심을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반지름을 a꼴로 둘 수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1,2를 지나면서 x축, y축이 동시에 접한다고 하니까 모양새는 중심이 어디 존재합니까? 분명히 지금 1사분면에 존재하겠죠. 1사분면.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a, a꼴로 그 다음에 반지름도 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a의 제곱 y-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꼴로 둘 수 있겠고 이 a 값 구하라고 힌트를 주기로 이 원이 1,2를 가지고 있답니다. 1,2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1-a의 제곱 2-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 정리 a의 제곱 얘 2항에 와서 a의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6a 상수항 5 이퀄 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지금 1과 a 값은 지금 5가 나올 테고 자, a 값 1과 a 값 5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원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가 있다는 뜻이 될 거예요. 한번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 a 값이 1이라고 한다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 이퀄 1이 되겠고 하나는 a 값이 5라고 한다면 x-5의 제곱 y-5의 제곱 이퀄 25라는 그런 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봅시다.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1인 1,1이고 반지름 1인 이러한 원이 지금 1,2를 지나면서도 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고요. 또 중심이 5,5이면서 반지름 5인 놈. 중심이 5,5이면서 반지름이 5인 놈이 바로 이렇게 크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중심이 5,5이고 반지름이 5인 원도 1사분면에서 1,2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지나는 그 원이 얘는 지금 1,2이고 얘는 5,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개가 나온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목할 만한 게 이 a를 구하는 a가 분명히 두 개 나오긴 하는데 이 a를 구하는 이 2차 방정식이 깔끔하게 인수분해 되면서 a가 두 개가 얘 두 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78번을 보면 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조금 부담스럽게 나옵니다. 확인해 볼게요. 178번에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면서 x축에도 y축에도 지금 접해야 된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대신에 일단은 원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고 하니 이렇게 안쪽에서 x축, y축에 접하는 작은 원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아무튼 간에 우리는 중심을 어떤 걸로 둘 수 있냐면 이 사분면에 있으니까 중심을 마이너스 a, a꼴로 두고 반지름을 a 형태로 둘 수 있을 겁니다. a가 단수입니다. 자, 그러면 원이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이 원이 마이너스 1,3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의 제곱 3 마이너스 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되겠고요. 정리 a의 제곱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a 더하기 10 이퀄 0이 되겠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1처럼 되면 좋을 텐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의 대부분 문제는 판별식이나 합 곱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여기서 a 값이 분명히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를 각각 a1과 a2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a가 두 개, a 자체가 좀 중심입니다. a 하나하고 a 하나가 각각 나올 텐데 그 두 개 각각 a1, a2라고 했을 때 그 두 개 합, a1과 a2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8이 될 때 두 분의 합, 그럼 두 분의 곱은 얼마가 되겠을까요? 2차 계수분의 상수항이니까 바로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합곱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중심이 하나, 뭐 큰 것을 A1이라고 하면 어떤 그 A 값이 큰 것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게 바로 A 값이 컸을 때, 즉 1, 마이너스 3을 지나면서 A 값이 큰 경우, 지금 여기가 지금 A1, A 마이너스 A1이죠. A가 지금 하나가 A1일 때 마이너스 A1, A1이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경우 분명히 A1하고 A2가 나오는데 무리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A1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얘가 바로 중심이 마이너스 A2, A2고 반지름이 A2인 그런 원이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서 최종적으로 좀 묻는 문제는 이 반지름의 길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은 A1이 되겠고 여기서 반지름은 A2가 될 테니까 이 자그마한 반지름 A2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묻는 게 A1과 A2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따라서 A1과 A2의 합은 얼마 나옵니까? 8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 중심이 마이너스 A, A고 반지름이 A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 A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A가 두 개. 이때 하나가 A 마이너스 A1, A1이고 반지름이 A1이 그런 원이 나올 테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A2, 반지름이 A2인 원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이때 이 반지름 두 개 합을 두고 있으니까 A1, A2의 합만 지금 구했으면 됐을 문제입니다. 자, 얘가 지금 조금 더 어렵게 가는 문제가 이제 181번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동일해요. 181번 보면 1,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지금 접하는 그런 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심거리죠. 중심. 접하는 원이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 있을 텐데 그때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지금 계산해봐라 문제예요.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지금 4, 4분면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 4분면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이렇게 작게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 이렇게 지금 크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크게 1, 마이너스 2를 지나면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이 아무튼 간에 그 중심을 우리는 4, 4분면에 있으니까 A, 마이너스 A 그 다음 반지름 A꼴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A 제곱 둘 수 있겠고 이 1, 마이너스 2를 제한다고 하니 1,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이퀄 A의 제곱이 되겠고 정리 A의 제곱 마이너스 6A입니까? 플러스 5 이퀄 0으로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물론 여기서 A 값이 1하고 A 값이 5가 나와서 얘가 A 값이 1이라고 하면 얘가 1, 마이너스 1 반지름 1은 원이고 얘는 A 값이 5였을 때 지금 5, 마이너스 5 반지름 5인 원일 겁니다. 그래서 원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해석이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됐다는 가정하에 문제 풀게요. 얘가 이 2차 방정식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각각의 이 두 원은 A 값을 A1과 A2라고 주면 이 A1과 A2의 합은 근각계수에서 6이 나오고요. A1과 A2의 곱은 지금 근각계수 관계에서 5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점이 A1, 마이너스 A1, 그다음 반지름 A1이고 이 중심은 A2, 마이너스 A2고 반지름이 A2인 원일 거예요. 이때 이 중심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쓰게 되면 루트 여기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A2 마이너스 A1의 그럼 여기서 이렇게 뺄게요. A1 마이너스 A2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A1 더하기 A2의 제곱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A의 어떤 X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X의 제곱이나 그 결과는 서로 같죠. 그죠?
얘가 A1 빼기 A2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A1 더하기 A2의 제곱인데 여기에서 얘를 부호를 바꿔서 A1 마이너스 A2의 제곱이라고 봐도 누가 할 것 같아요. 결국은 여기서는 루트 A1 마이너스 A2의 제곱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두 개 같은 항이라고 봐야 되니까. 이 2는 그냥 루트 바깥으로 쓸게요. 이렇게. 결국 우리는 이제 뭘 해서 여기서는 하는 게 최종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는 게. 자, 그러면 A1 더하기 A2가 6이고 A1 곱하기 A2가 5인 상태에서 A1 빼기 A2를 찾으라고 하는 모양새니까 곱셈 공식의 전형적인 형태의 모양새죠. 필요한 점이 바로 A1 더하기 A2의 제곱과 A1 마이너스 A2의 제곱과의 관계는 다 정경은 A1 제곱, A2의 제곱, A1 제곱, A2의 제곱 똑같은데 여기서 두 배의 A1, A2가 양수분으로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음수분으로 나오니까 여기다가 4A1, A2를 추가해주면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1, A2가 지금 6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6의 제곱, 36. A1 마이너스 A2의 제곱. A1 곱하기 A2가 5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이 되면서 A1 마이너스 A2의 제곱은 16이 되겠고 A1 마이너스 A2가 플러스 마이너스 4일 텐데 선생님이 편의상의 A2를 크게 놓습니다. 따라서 A1이 A2가 더 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4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어쨌거나 우리는 이거 제곱값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이 제곱값이 지금 16이 나온답니다. 따라서 루트 2, 루트 16이니까 곱하기 4가 되면서 4 루트 2가 바로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말했다시피 아까 여기에서 A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1, 마이너스 1, 얘는 5, 마이너스 5로 좀 깔끔하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가장 많이 푼 거니까 여러분들 이 방법 항상 2차 방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다음에 201번 볼 텐데요. 자, 201번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기억이 나려나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떠한 A 이퀄 0이라고 하는 어떤 자취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직선. 그 다음에 어떤 B 이퀄 0이라고 하는 어떤 자취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이랬을 때 이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하나의 자취, 뭐 무수히 많을 텐데 얘는 분명히 어떻게 써지냐면 A와 B에다가 한쪽에다가 K에서 B에다 K 할게요. 더하기 이퀄 0꼴로 결정이 되는 게 바로 두 자취의 교점을 지나는 이 새로운 자취의 형태의 꼴입니다.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201번에 보면 한 원이 X의 색깔로 볼까요? 한 원이 있기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이퀄 4, 즉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이퀄 0꼴로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또 한 원이 이렇게 있어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4 이퀄 0으로 있답니다. 그런데 이 원 두 개가 서로 교점을 갖는데 이 교점을 지나면서 특별하게 뭐 0,0까지 지나는 이러한 원을 찾아내려가면 이 모양새랑 이게 크게 의뢰지겠죠. 이 원의 식을 찾아내라 그 뜻입니다. 그럼 물론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의 교점을 두 개 연립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2점이 나오고 2점이 나오고 그럼 결국 2점도 있으니까 3점을 지나는 원을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꼴로 일반형에서 두고 나서 구해주면 되게 돼요. 그런데 이 교점 자체가 구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연립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하나의 자취에 그 두 놈의 교점을 지나는 자취는 한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4 쓰고요. 더하기 k배의 나머지 하나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4 이퀄 0이 된답니다. 여기에서 혹시라도 K값을 결정해줘야지 이 원이 이제 완성이 될 텐데 이 결정하라고 이 원이 바로 몇 컴마 몇을요? 0,0을 가지고 있답니다. 0,0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K가 되나요? 이렇게 되면서 K값이 2 나오고 결국 최종 K값이 1이니까 정리하게 되면 2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이퀄 0이 되나요? 자, 2로 나눕시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퀄 0이라고 하는 이런 원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원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뒤에서 나올 텐데, 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혹시라도 직선을 써내라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원과 이 원의 얘가 공통연이라고 해요.
공통현의 의식, 직선의식을 써내라고 할 때가 이제 뒤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을 텐데 그때는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 이런 걸로 써질 거예요. 근데 얘가 특별하게 뭐라고 했으니까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1차식이어야 되고 그럼 k가 얼마야 돼요? 1차식이면 k 값은 x제곱 y제곱 다 사라지면 k 값은 그때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원과 이 원,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라는 거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뒤에 더 있으니까 그 뒤에서 더 살펴보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1번 이제 부담스럽게 나는데요. 1.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y 더하기 3a 이퀄 0의 중심의 좌표가 4,1일 때 중심이 4, 마이너스 2일 때 이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합니다. 어쨌거나 이 원을 해석하려면 중심 반지름 즉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요. 자, 표준형이 지금 안 돼 있으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y도 지금 y의 제곱 플러스 ay 상수는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3a 그럼 얘가 지금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a의 제곱이 필요하고 절반의 제곱 그럼 여기에 절반의 제곱 2분의 a니까 제곱하게 되면 4분의 a 제곱이네요. 우변도 똑같이 a 제곱 더하기 4분의 1 제곱 4분의 5a의 제곱이 추가되면서 결국은 얘가 x-a의 제곱 얘는 y 플러스 2분의 1a의 제곱 이퀄 4분의 5a의 제곱 마이너스 3a인 그런 원이 될 겁니다. 즉 중심이 a, 마이너스 2분의 1a고요. 반지름이 얘 루트값 4분의 5a의 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구해진 중심이 4,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 결국은 a 값이 4가 되겠고요. a 값이 4라고 하는 반지름 계산합시다. 얼마입니까? 16, 4 약분되면 여기서 20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거 8 되나요? 루트 8 반지름이 루트 8 즉 2루트 2인 그런 원 중심이 4,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으로 결론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251번 251번에도 어렵진 않습니다. 표준형으로 표현만 하면 돼요. 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y 더하기 k 이퀄 0이 원을 나타내줘야 된답니다. 모양새는 x제곱 y제곱 개수가 1이라서 똑같아서 원의 방정식입니다. x 곱하기 y는 없고 일단 표준형으로 표현해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x y의 제곱 더하기 2y 상수함 k 넘기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필요한 값은 절반의 제곱 4분의 1 여기에 필요한 값은 1 그럼 여기도 4분의 5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결국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5 이렇게 될 텐데 얘가 혹시라도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16이었다고 하면 반지름이 4의 원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3이라고 하면 반지름 루트 3의 원일 거예요. 근데 만약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써져버리면 얘가 반지름의 제곱값인데 반지름의 제곱값이 음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또 제곱식 구하기 제곱식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 없을 뿐더러 얘가 원이 되려면 결국 얘가 지금 반지름의 제곱값이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5는 무조건 0 초과의 값을 즉 양수값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따라서 결국은 k 값이 4분의 5 미만이었을 때 얘는 비로소 원을 표현할 수 있겠답니다. 274번 274번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kx 마이너스 k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 이퀄 0 이 원의 넓이는 이 원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어요. k 값에 따라서 이 원이 중심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k가 얼마일 때 이 원이 가장 작게 거진대요. 그때 상황을 지금 찾아내라라고 하는 문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 뭐 중심과 반지름 해석하려면 표준형 바꿔야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ky 상수함 다 넘길게요. 2k 플러스 6이 되겠고 여기에 추가될 값은 절반 2분의 1k 제곱이니까 4분의 1k 제곱 여기도 4분의 1k 제곱 추가되면서 결국은 4분의 2k 제곱 2분의 1k 제곱이네요. 즉 표준형으로 봤을 때 x 플러스 2분의 1k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분의 1k의 제곱 이퀄 2분의 1k의 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6일 겁니다. 그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k, 2분의 1k이고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6일 텐데
얘는 K 값에 따라서 중심도 바뀌고 반지름도 바뀌고 여기서는 지금 이 원의 크기를 지금 물어봤으니까 결국 이 반지름의 최소값을 지금 찾아내라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 관련된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그래프 문제라고요. 이 루트 안 넣어봅시다. 이 루트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새에서 얘를 펴주려고 이 2차 함수의 제곱식 2분의 1 묶어내면 여기가 K의 제곱 플러스 4K 여기가 제곱식이 되려면 절반 제곱 4가 필요하고 마이너스 4가 필요하겠죠. 즉 2분의 1을 K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는 걸어서 나가서 얘 계수 고민해서 나가면은 플러스 4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루트 안의 값은 2차 함수의 모양새에서 2차 계수가 2분의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K값이 얼마일 때? K값이 꼭지점 마이너스 2, 4꼴로 볼 수 있을 테니까 결국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면 이 값 4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결국은 루트 4까지 이가 지금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해석하고 있는 중이에요. 반지름 결국은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 반지름이 2인 그런 원으로서 최소가 나온답니다. 즉 해석을 해보면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요? 중심이 1, 마이너스 1입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 가장 작게 나온답니다. 따라서 K값이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2일 때 반지름이 2이니까 그때 원의 넓이 뭐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는 4파이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K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원의 넓이는 최소 4파이가 나오면서 답이 작성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7번 보면 어떤 원과 직선이 있어서 원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플러스 5라는 원과 5 이퀄 0이라는 원과 직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a 이퀄 0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이렇게 지난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 이 원에 어쨌거나 우리는 원을 해석하려면 중심과 반대를 찾아내야 되죠. 얘 표준을 바로 바꾸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8y 상수항 마이너스 5 넘기면 5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제곱식이 되려면 여기가 9 여기는 16 결과적으로 25 추가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제곱 이퀄 20이 되겠고 결국 얘는 중심이 3,4고 3, 마이너스 4네요. 3,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지금 루트 20인 그런 원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는 이 직선이 3, 마이너스 4를 지나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직선이 3, 마이너스 4를 지나가줘야 되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8 a 이퀄 0이 되면서 결국은 a 값이 마이너스 11일 때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강에 걸쳐서 원의 방정식을 결정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원의 방정식을 빨리빨리 작성해야 되는데 결국은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문제라는 것. 원은 모두 다 중심 반지름 문제입니다.